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말씀해 주세요. 제가 먼저 소개할까요? 예, 저는 강북삼성병원 신경과 문희수라고 합니다. 대한두통학회 지금 부회장을 맡고 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의정부지대학교 병원 신경과 조전입니다. 저는 대한두통학회에서 총무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희가 첫 번째 주제는 이제 그 대한두통학회와 함께하는 두통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사회를 좀 맡고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대한두통학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한번 부회장님께서 한번 좀 간단히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한두통학회는 1998년도에 이제 창설이 됐는데 처음부터 학회로 시작한 거는 아니고요. 이제 두통연구회라고 해서 두통에 관심 있는 의사들이 모여서 이제 연구 활동서부터 시작을 했죠. 98년이면 제가 지금 27년 전이니까 네. 그렇죠. 그때 이제 제가 간사서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러고 이제 연구회가 있으면서 한 2년 뒤서부터는 이제 학회 명칭으로 출범을 했는데 지금 한 27년이 지나서 지금 회원이 한 3,5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이제 주축이 되는 거는 신경과 의사 선생님들이 주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통을 신경과만 보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뭐 내과 선생님, 가정의학과 선생님, 마취통증의학과 선생님, 아주 드물게는 이제 치과 선생님도 좀 계시고요. 그다음에 소아 두통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소아과에서 두통을 주로 보시는 소아과 선생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보면 소아과 선생님들이나 뭐 치과 선생님들도 두통이 워낙 그 같이 오니까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학회도 오시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학회이기 때문에 가장 저희가 이제 주력을 하는 거는 학회 활동이죠. 네. 네, 그래서 연구 활동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1년에 2번 학회, 추계 학술 대회 하는 게 이제 가장 메인 저희가 행사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연구 활동 말고 그다음에 이제 의사들을 교육시키는, 그러니까 그 두통 전문가를 또 좀 양성을 해야 양성을 되죠. 해야죠. 예. 그러니까 두통을 전문으로 하는 대학병원에서만 진료를 보는 게 아니고 로컬에서도 보고 또 다른 선생님들도 많이 보셔야 되기 때문에 두통을 전문적으로 보는 의사 선생님들을 양성하는 데 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인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인제 저희가 환자들 교육 네. 또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데요. 뭐 학회 홈페이지가 있는 거와 별도로 환자분들이 볼 수 있는 인제 환우를 위한 저희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쵸. 네. 네. 제목이 두통 없는 행복한 세상 이라는 이제 홈페이지입니다. 네. 거기에 들어오시면 이제 의사 선생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쉬운 내용으로, 그다음에 요즘에 업데이트된 최신 내용도 조금 쉽게 해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올리고 있으니까 와서 보시면은 두통에 대해서 많은 것을 얻어가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 저희 환호 홈페이지가 또 이제 워낙 이제 많이 들어오시다 보니까 좀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 좀 대규모 업데이트를 좀 통해서 좀 더 접근도 쉽고 또 다양한 정보를 더 얻어갈 수 있게끔 저희가 리뉴얼할 예정이라서 다음에 이제 한번 좀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또 이렇게 글로 읽는 것보다 영상으로 보는 것이 또 그쵸. 대세잖아요. 대세죠.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두통을 조금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유튜브 그 짤방 같은 것도 좀 찍어가지고 저희가 또 그 홈페이지에 또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한번 보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두통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아실 수도 있고 또 다른 두통에 대해서 배울 수도 있고요. 예,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튜브 보면은 요새는 뭐 저희 뭐 대한두통학회 아니더라도 사실 되게 두통 관련 내용이 맞아요. 막 다른 이제 의사 선생님들 앞에서 많이 이제 하시는데, 그래도 저희는 이제 주로 두통만 다루다 보니까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전문적이고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그쵸. 돼서 네네. 혹시 뭐 많이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희 학회
그 유튜브에 엄청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네네네. 검색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저희가 이제 사회 전반적인 그런 두통 인식을 바꾸려고 저희가 많이 노력 중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예. 그래서 올해 저희가 주력하는 그런 이제 행사들이 있죠. 그렇죠. 네. 네. 있습니다. 그거 그래서 한번 네. 조수영 교수님이 한번 네, 한번 소개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이제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학회 차원에서 그 이제 아무래도 두통에 대한 인식도 높이고 사실 예전에는 그냥 이제 뭐 두통 하면은 그냥 진통제 먹고 지내고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이제 지내고 하지만 사실은 정말 두통이 정말 심하신 분들은 뭐 병원도 자주 오시고 응급실도 자주 오시니까 그래서 이게 결국엔 두통이 이제 질환이다라는 이 인식이 점점 이제 퍼져야 또 내가 이제 아파서 뭐 회사나 뭐 학교를 조퇴했는데 너는 뭐 꾀병이다 이런 식으로 남들이 볼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뭐 다리가 뭐 부러지거나 뭐 다른 이제 외상이 있거나 그러면 사실은 이제 눈에 보이니까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이 아프구나 하지만 이 두통 있는 분들은 이제 보통 이게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저희 외래 이제 와서도 이제 항상 남들은 나를 꾀병으로 본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을 결국에는 제고하려면 이제 저희 학회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한번 하고 있는 조금 이제 그리고 올해 할 예정인 것들 좀 얘기를 좀 드려보면은 저희가 매년 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환자분들 이제 두통 있으신 환자분들 대상으로 제일 많이 하는 게 이 두통 이야기 공모전입니다. 그래서 이 두통 이야기 공모전은 저희가 보통 이제 이 8월쯤에 저희가 공지를 내는데요. 그래서 한 10월 말까지 이제 접수를 받아서 이제 이 수상을 합니다. 실제로 돈도 드리고 혹시 수상이 안 되신 이제 참가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제 쿠폰도 이제 커피 쿠폰도 드리고 하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두통 때문에 힘들었던 거 수기를 이제 작성을 해가지고 제출하시면 저희가 이런 것 중에 이거는 다른 환자분들도 아시면 좋겠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심사를 엄격하게 거쳐서 이제 한 몇 개를 뽑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년 하고 있고 많이 이제 참여해 주시니까 이제 올해도 혹시 저희가 공지를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가 이제 유튜브로 공지를 하기 때문에 대한두통학 유튜브로 한번 이제 가끔씩 들러주시면 그쪽에서 저희가 올해 두통약의 공모전에 대해서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수상을 하시면 저희가 뭐 상금도 드리지만 저희 학회에 있는 이제 다른 교수님과 인터뷰도 좀 하고 실제로 유튜브에도 저희 대한두통 유튜브에도 이제 나오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두통 환자들이 네. 이게 두통이 실체가 없는 질환이잖아요. 그쵸. 그 옛날에는 의사 선생님들마저도 두통 이거 뭐 죽는 병이 아니다. 뭐 이제 뭐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다. 네, 뭐 맞습니다. 마음 뭐 그 스트레스를 좀 놔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엄연한 이제 뇌 질환이기 때문에 그 질환으로서 이제 환자분이 뭐 환자분의 문제 때문에 아픈 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네.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그렇죠. 인식이 바뀌어야 두통 환자분들이 조금 뭐랄까 너무 서운하지 않게 그쵸, 지내실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않을까 네, 이런 네. 생각을 합니다. 이제 두통 환자들 많이 보면 마음의 상처들도 좀 있잖아요. 많으시죠. 그렇죠. 네, 네, 예, 마음의 내상, 가족에 대한 미안함도 그쵸. 있고, 그다음에 또 뭐 내가 또 두통 때문에 내 역량을 다 발휘를 못하는 거에 대한 또 아쉬움도 있고, 그쵸. 예, 그렇게 그러신 분들 저희가 많이 만나는데 이제 이런 공모전 같은 거를 하면 사실 두통 환자분들이 보면서 이게 나만 이런 거가 아니구나. 이렇게 극복해서 좋아지는 케이스도 있구나. 이런 거를 좀 공유하면 굉장히 좋은 힘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서로 동지 맞아요. 동질감 네. 이런 것들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는 그쵸. 병이기 네. 때문에 네. 극복 수기 같은 게 굉장히 힘이 많이 되겠죠. 환자들한테. 네, 실제로 많이 도움을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있으니까 많이 이제 조금 다음에 혹시 저희가 공모하게 되면 참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실 온라인 요새는 이제 줌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강의도 저희가 조금 이제 환자분들이나 두통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이제 무료로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제
온라인 강의를 이제 2차례 정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역 순회라고 여기 이제 보면 써 있긴 한데 뭐 그 상관없이 전국에서 이제 두통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내 두통은 이제 어떻게 치료해야 되나 이런 것들 이제 궁금해 하시는 이제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이런 이제 온라인 강의도 다 유튜브로 공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참석을 해서 그 일정에 맞춰서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무료로 참석하시면 이제 강의도 들으실 수 있고 또 이제 본인이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희가 이제 거의 1시간 이상 할애를 해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요 올해도 아마 저희가 예정일 거라서 혹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온라인 강의도 있으니까 참석을 해서 꼭 본인이 궁금하신 걸 좀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작년에 한번 했던 거를 대충 말씀드리면 이제 요런 식으로 저희가 뭐 7월 달에 한번 했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저녁 이제 7시쯤에 시작해서 한 2시간 정도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두통에서 특히 이제 관심 있으신 것들 이제 강의도 하고 그다음 마지막 시간 이제 질문은 이제 진짜 환자분 다 궁금해하시는 것들 제가 다 받아서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이렇게 여러 이제 두통 관련 이제 교수님들께서 다 참석해 주셔가지고 강의도 하고 그다음 질문도 받고 이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부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유튜브를 이제 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상만큼 이렇게 구독자가 많이 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도 이제 많이 늘어서 벌써 이제 저희가 1000명을 돌파를 했고요. 그래서 동영상도 저희가 이제 영상도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쇼츠도 요새 워낙 쇼츠가 인기가 대세죠. 많다 맞아요. 보니까 쇼츠도 많이 만들고 그다음에 두통 관련돼서 이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도 질문한 거 있으면 저희가 이제 그런 주제별로 이제 가끔 이제 만들어가지고 올리거든요. 그래서 꽤 많이 벌써 이제 70개 이상 올라와 있기 때문에 궁금해하시면 여기 들어와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게 이제 두통 일기입니다. 그래서 뒤에 아마 이제 저희 부회장님께서 이제 이 두통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이게 두통이 있을 때 내가 얼마나 아픈지를 이제 의사한테 잘 설명을 하려면 이 내가 아픈 걸 먼저 잘 알아서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요 두통 일기라는 앱입니다. 그래서 뭐 수기로 이제 작성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게 요새는 워낙 핸드폰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구글이나 이제 그 이쪽 아이폰 쪽 앱스토어 이런 데 다 들어가시면 두통 일기를 치시면 저희 대한두통학회에서 만든 두통 일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받으시면 이제 두통 일기에 대한 이제 설명도 안에 있고 들어가셔서 해보시면 실제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그쵸. 겁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매일 이제 이런 것들 작성해서 이제 이제 진료 보실 때 이제 이런 이제 의료진에게 보여주시면 더욱 이제 본인의 두통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실 수 있지 네네.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회에서도 이런 관련돼서 이제 앱 설명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한두통학회 앱에 쇼츠 앱에 다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도 참고해 보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내가 얼마나 아프고 뭐 언제부터 아팠는지 그리고 이제 아픈 위치도 저희가 이제 선택해 볼 수 있고 아플 때는 뭐가 이제 보통 머리만 아프지 않고 뭐 다양한 증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고 이제 그 아플 때 이제 어떤 것들이 나를 아프게 하는지 그런 유발 요인도 이제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 두통을 내가 먼저 잘 알자라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한번 잘 이제 입력해서 오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의료진에게 보내주실 때는 내가 한 달 달력에 이제 며칠 아팠는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항상 이제 두통하는 이제 선생님들은 이제 치료를 할 때 되게 두통 일수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입력해 보시면 다음에 이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우리 뭐 슬기로운 편두통 생활 네, 이런 저희가 캠페인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작년에 이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두통 인식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가 조사를 조금 해봤었는데 그렇죠. 네. 그 편두통은 이제 한쪽이 아프면 편두통이다가 이제 맞다고 체킹하신 분이 거의 한 80%가 넘어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이제 일반인들이 두통을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꽤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두통을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 안 오고 그냥 자가 조절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오늘 제가 지금서부터 얘기할 거는 이제 두통 전반적인 거를 그냥 한번 이렇게 싹 얘기를 해드릴 텐데
한번 들어보시고 나 이런 두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이러면은 이제 정확한 진단도 좀 받아보셔야 그렇죠.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적절한 약제도 하셔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우리 네. 감사합니다. 두통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시면은 두 가지 목적으로 오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너무 머리가 아픈데 이거 정말 머리에 몹쓸 병이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이러다가 내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정말 많이 네.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지금 이 머리 아픈 걸 키워서 나중에 큰 병이 되는 거 아니야? 네. 이것 때문에 오시는 거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말 두통이 불편해서 두통을 좀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제 오시는 분들 네. 이렇게 오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의사들도 이 두통이 위험한 두통이라는 게 아닌지를 완전히 배제하고 치료에 들어가는 게 이제 의사들도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나누면은 1차 두통이냐, 2차 두통이냐 이렇게 나누는데 쉬워요. 이제 일단 2차 두통이라는 거는 원인이 따로 있고 이 병 때문에 두통이 생기는 경우를 2차 두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뇌종양, 뭐 뇌출혈, 아니면은 뭐 뇌경색, 아니면 어떤 약을 잘못 먹어서 머리가 아프거나, 그렇죠? 아니면 뭐 코로나가 걸려서 머리가 아프거나 이런 이제 원인이 있고 그에 따른 이제 두통이 생기는 거를 2차 두통이라고 합니다. 열이 나서 아플 수도 있는 거죠. 열이 나서 아플 수도 있죠. 네. 이 두통은 사실 이제 병명은 따로 있으면서 이 병에 대한 증상으로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머리가 아파서 검사를 해봤는데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렇죠? 나는 머리가 아픈데 검사를 하면 정상이다. 그렇죠? 대부분 그래서 많이들 의아해하시죠. 그렇죠. 그럼 내가 아픈 이거는 뭐냐? 뭐 이렇게 그쵸. 얘기하. 나는 왜 아픈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두통을 저희가 이제 1차 두통이라고 합니다. 이 1차 두통은 두통 자체가 질환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제 여기에 이제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 게 편두통, 긴장형 두통, 분발 두통, 1차 찌름 두통 등등등 이 종류가 100가지가 넘어요.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뇌 안에 기질적인 문제가 없이 원인이 없이 생기는 두통, 1차 두통. 이 모든 거를 다 저희가 설명해 드리기는 어렵고 정말 메인 한 3-4가지만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를 하기 전에 의사 선생님들한테 이제 인터뷰를 하고 의사 선생님들이 이건 이상이 없을 것 같다. MRI 조금 나중에 고민해서 찍어봅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그다음에 MRI 찍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 사람이 이제 그 검사를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그런 거를 이제 레그 플래그 사인이라 그래서 두통 위험 신호라고 합니다. 적색 신호. 적신호. 적신호.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에 해당이 되면 의사 선생님도 괜찮을 수도 있지만 이 케이스는 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첫 번째가 갑자기 시작되는 거입니다. 갑자기 시작되는 거를 벼락두통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름이 잘 지어졌죠. 벼락두통이라고 하면 딱 어감상으로 딱 오잖아요. 너무 무섭다. 그렇죠. 벼락 맞은 것처럼 갑자기 생기는. 뭐 드라마에서는 많이 나와요. 그렇죠? 하면서 맞아. 하면서 생기는데 그 시점서부터 그냥 극심한 통증으로 넘어가는 거를 이제 벼락두통이라고 하는데 그 벼락두통은 검사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예전에 두통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 두통이 생겨서 점점 늘어나면서 뭐 약도 안 듣고 뭐 이러면은 사실 이것도 검사를 해보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침을 하거나 뭐 배변을 보거나 아니면 이제 부부관계를 하거나 이런 이제 행위 중에 생기는 두통도 검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젊은 사람은 사실 이상이 없는 사람들이 많지만
50대 이후에 내가 두통을 처음 경험해봤다. 이거는 검사를 하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그렇죠. 요새도 하도 이제 연령이 이제 평균 연령 그 수명이 늘어나다 맞아요. 보니까 나이 드시면서 두통이 처음 생긴다는 분도 진짜 많거든요. 그렇죠. 네. 예, 이제 그런 분들은 이상이 없을 것 같아도 그래도 해보시는 저희가 사진상에서 진짜 이상이 없다는 거를 보는 게 의사들도 마음이 편하죠. 좀 저희도 편하죠. 편하고. 맞아요. 네.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세에 따라서 두통이 바뀌는 경우예요. 네. 그러니까 누우면 없어지고 일어나면 생기는 기립두통. 굉장히 신기하세요. 저런 그렇죠. 거. 네, 환자분들도. 맞아요. 네. 환자분들이 진짜 심한 사람들은 진료를 보러 와서 인터뷰할 때도 이렇게 앉아 있으면 맞아요. 괴롭죠. 침대에 누워 침대, 있어요. 저 침대에 좀 누우면 안 돼요. 뭐 맞아요. 이렇게 네, 얘기하고 네. 고개를 이렇게 막 네. 숙이는 사람들도 있고 하죠. 그러니까 누우면 좋아지고 일어나면 생기는 이제 기립통은 반드시 사진을 찍어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고 이제 두통에다가 다른 문제가 같이 병합되어 있는 경우, 뭐 예를 들어서 두통이 있으면서 열이 나요. 아니면 뭐 두통이 있으면서 뭐 경련을 했어요. 그렇죠? 아니면 두통이 있으면서 뭐 좀 약간 의식이 떨어져요. 뭐 한쪽 힘도 떨어지고. 그렇죠. 힘이 떨어져요. 뭐 이러면은 사실 이거는 당연히 검사를 네.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이 피를 묽게 만드는 이제 항응고제를 드시고 혈전제를 드시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이제 암 환자가 머리가 아프다거나, 아니면 임산부가 머리가 아프다거나, 이런 이제 특수한 경우에 머리가 아프신 경우는 그래도 검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전하게. 안전하게. 네, 안전하게. 네. 여기에 속하지 않으면 저 같은 경우는 환자분한테 얘기를 해드려요. 이제 위험한 포인트가 별로 없다. 이상이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그 MRI 찍는 것이 다 필수는 아니다. 그 환자분이 정말 내가 너무 걱정이 돼서 한번 찍어보고 하는 게 좋겠다 그러시면은 뭐 찍어드릴 수는 있지만 일단은 잠정적으로 1차 두통이라고 진단을 하고 치료부터 해보고 우리가 필요하면 나중에 검사를 하셔도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보통 이제 젊으신 분들도 두통이 많으시니까요. 제 생각에는 이제 모든 두통에 대해서 검사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이제 부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조금 증상이 있는 분들은 확실히 좀 검사를 미리 오셔서 한번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두통을 봐서는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서는요, 긴장형 두통이 제일 많아요. 두통은 내 일생에 나는 두통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 별로 없거든요. 부회장님도 두통이. 저는 편두통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가장 많은 두통은 긴장형 두통이라 그래가지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정말 스트레스 받아서 생기는 띵한 두통. 네. 아주 심하지 않은 두통이죠. 뭐 누구나 생길 수 있고, 그렇게 막 생활에 저해는 되지 않지만 좀 짜증나죠. 그렇죠? 짜증나죠. 네. 그다음에 이제 편두통이 이제 의사로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 두통인데요. 편두통을 전체적인 인구로 봐서는 한 10%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성에게 훨씬 많죠. 그렇죠, 여성이. 예, 여성은 한 16%에서 18% 정도 보고 네. 남성은 한 7%. 다 합쳐서는 한 10%. 10%면은 10명 있으면은 한 명은 편두통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여성 같은 경우는 한 6명, 7명이 모이면 한 명이 편두통을 가지고 있는 정도로 그만큼 심합니다. 근데 그중에 편두통은 굉장히 한 번 아플 때 굉장히 많이 아프죠. 응급실도 오시고. 응급실도 오고 막 토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하루는 그냥 버리는 하루가 될 수 있는 두통이죠. 심지어 뭐 다음 날까지도 그렇죠. 생활 영향을 주시니까. 맞아요. 네. 예. 그래서 뭐 학교에서 조퇴하고 뭐 직장을 못 나가고 뭐 이럴 수 있는 두통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도와드려야 되는 두통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군발 두통은 정말 특이한 두통인데 유병률로서는 굉장히 작기 때문에 정말 희귀한 두통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군발 두통이 굉장히 희귀한 두통이기 때문에 다른 과 선생님들은
진단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뭐 저희들도 어려운 저희도 어려운데 어려운, 신경과에서 네, 이제 그렇습니다. 두통을 전문으로 보는 의사도 그렇게 쉽지 않은데 이거 이제 다른 걸 전공하는 의사 선생님들은 군발 두통을 진단하기가 조금 쉽지 않죠. 네. 요번 3월 21일 날이 군발 두통의 네, 날이잖아요. 날입니다. 예. 네. 그 특집으로 저희가 네, 오늘 맞습니다. 모여가지고 오늘 특집의 예. 주제는 이제 군발 맞아요. 두통이긴 한데 저희가 네. 이렇게 이 자리에 모인 게 그러니까 군발 네. 두통 때문에 모인 건데요. 군발 두통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학회에서 조사한 바로는 군발 두통 환자가 내가 군발 두통이라는 거를 진단받기까지 평균 5년이 넘죠. 그쵸. 네, 8년이 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잘못 진단되고 잘못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두통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잘 알아야 되는 두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하나가 약물 과용 두통이라 그래서 환자분들은 머리가 아파서 진통제를 먹지만 이 진통제 때문에 두통이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약물이 너무 과용되면은 내 두통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를 아셔야죠. 그쵸. 그렇죠? 예. 처방하는 의사 선생님도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요런 정도로 저희가 조금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해요. 네. 요거는 일반인 대상이 아니고 국내 대학병원의 신경과 두통 때문에 오시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게 이제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조사한 내용입니다. 신경과에 오시는 분들은 당연히 1등이 편두통이죠. 확실히 비율이 확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반 사람이랑 완전 다르죠. 네. 그렇죠. 네. 편두통이 한 42% 정도 되고요. 이거를 보면 의사 입장에서도 두통을 치료하는 의사 입장에서도 편두통을 잘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네. 예. 10명 중에 4명이 결국 편두통이 온다는 그렇죠, 얘기니까.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병원에 찾아오는 두통 환자 중에 한 27%는 긴장형 두통. 이 환자는 불편하신 것도 불편하지만 정말 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이제 궁금해서 오시는 분들. 저희가 긴장형 두통이고 교육해드리면 얼마든지 이제 뭐 주기적으로 병원에 와서 꼭 치료 안 받으셔도 되는 두통군이죠. 그다음에 저기 3차 자율신경 두통이라는 게 거기에 이제 가장 많이 분포되고 있는 게 군발 두통입니다. 굉장히 희귀하긴 하지만 의사의 도움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두통이라고 생각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타에 들어와 있는 것 중에 이제 1차 찌름 두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정말 이렇게 다양하게 오시는 것 같아요. 그쪽은 뭐지? 찌른다, 뭐, 맞아요. 네. 찌른다, 번개친다, 찌릿찌릿하다, 찌릿찌릿하다, 네, 뭐 되게 송곳으로 한다,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또 고무줄 튕겼다가 탁 아. 이런 그쵸, 그런 표현도 쓰시는 맞아요. 분 봤거든요. 다양한 표현을 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두통이 있으니까 저희가 네. 이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장형 두통, 가장 많은 두통이죠. 대부분은 이제 꼭 그런 거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이제 양쪽이 아픕니다. 대부분 이렇게 띠두른 것처럼 이렇게 머리 띠두른 것처럼 아프죠. 뭐 헬멧 쓴 것 같다. 맞아요. 얘기도 헬멧 하시고. 쓴다 네. 그런 사람들도 있고 뭐 모자 쓴 것 같다는 네.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좀 심하면은 여기 등까지 이렇게 내려가죠. 뻐근함이. 그래서 환자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조인다. 조인다 제일 많이 표현하시는 것 맞아요. 같아요. 조인다. 뻐근하다. 머리가 무겁다. 맑지 않다. 맑지 않다. 네, 뭐 그런. 뭐 안개 낀 것 같은 느낌이다. 네. 그렇죠? 네. 아주 많이 아프진 않는데 짜증난다. 짜증난다. 예, 뭐 이렇게 얘기만 그렇게 많이 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환자분한테 여쭤보면 어디에 이제 뭐 집중해야 되고 막 바쁘고 막 이러면은 살짝 두통이 있는 거를 살짝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생각하면 또 머리가 네. 아프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밤에 일 다 끝나고 집에 와서 쉴 때 머리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낮에는 긴장을 하고 네. 막 바쁘다가 이제 또 저녁으로 갈수록 긴장도도 또 올라가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환자분들이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너무 심하신 분들은 없고요. 그냥 참고 한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죠. 그 정도로. 네. 예. 그다음에 오히려
밖에서 뭐 좀 공기를 쐰다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조금 걷고 온다거나 이러면은 오히려 조금 좋아지는 두통이죠. 그쵸. 네,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리프레시도 이제 하고 좀 네, 하면 네. 그렇게 하면 조금 좋아지는 두통입니다. 근데 이제 요 두통하고 편두통은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굉장히 많은 두통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두통. 다음은 이제 편두통인데요. 편두통은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이렇게 그 그림으로 표현. 무시무시한 맞아요. 예. 근데 너무 표현을 잘 하지 않았어요? 너무 딱 예. 필요한 부분만 딱 맞아요. 네, 예, 그렇죠. 저기 이제 그림을 그린 사람을 제가 해놨는데 아무래도 네. 저 환자는 저 예술가는 편두통이 반드시 있는 환자. 네, 예, 이걸 네. 경험하지 않으면 저렇게 저렇게 표현할 수가 그림으로 없죠. 표현할 수 없죠. 네. 네. 일단은 욱신욱신합니다. 이거 환자분들이 표현하는 것 중에 뭐 여기에 심장이 달린 것 같다. 맞아요. 많이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북 치는 것 같다. 네. 그쵸? 그런 느낌.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네. 쿵쿵쿵. 예. 그렇게 이제 막 욱신. 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름이 편두통이긴 하지만 한쪽이 아픈 두통은 아닙니다. 한쪽이 아픈 사람들도 많긴 해요. 한 60% 정도 되긴 하지만 양쪽이 아픈 사람들도 있고 뭐 오른쪽이 아팠다, 왼쪽이 아팠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이름이 조금 오해를 일으키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네. 편두통이라는 게 이름이 좀 오해를 불러 일으키긴 하지만 편두가 아파서 편두통은 아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눈알이 빠질 것 같아요. 정말 많이 표현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안구통, 눈알이 막 이렇게 튀어나올 것 같다. 그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동반되는 증상이 메슥메슥. 속이 체한 것 같다. 그다음에 뭐 메스꺼린다, 토할 것 같다. 토할 것 같은데 뭐 실제로 토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토하는 사람들도 있고. 두통보다 이런 메스꺼림이 앞서서 생기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스꺼리고 다음에 이제 두통이 생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러면 환자분들이 나는 체해서 머리가 아프구나. 이게 딱 오해하기 쉬운. 딱 순서상으로.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내시경도 해보고 뭐 두통이 있으면 손도 따고 소화제도 먹어보고 안 되면은 이제 또 진통제 먹고 뭐 이렇게 가는 사람들도 있고, 내시경을 하다가 내과 선생님이 이거는 편두통이다, 신경과 가봐라 이렇게 해서 돌아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예전보다는 이제 다른 선생님들도 이제 편두통을 많이 아시니까 특히 이제 소화기내과 선생님들이 이제 자주 잘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죠.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눈이 빠질 것 같은 게 너무 심하면은 안과 거쳐서 뭐 녹내장이냐 뭐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긴장형 두통이랑 조금 다른 거는 일단은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굉장히 심하고, 그다음에 소리나 빛에 시끄러운 데 들어가면 머리가 더 아파요. 네. 그리고 밝으면 더 아프고. 너무 싫고. 그다음에 이제 뭐 진단 기준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냄새 맡으면은 더 심해지고. 되게 다양한 냄새에 민감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타이어 냄새, 향수, 향수 냄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딱 머리가 아프면 조금 어두운데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네. 긴장형 두통은 밖에 나가서 좀 돌아다니시면 좀 좋아지는데, 이 편두통은 움직임에 의해서 두통이 악화되기 때문에 뛰거나 이런 걸 할 수가 없거든요. 저희가 막 이게 아픈 사람 옆에서 편두통 건드리면 되게 싫어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저희가 여쭤봐요. 머리가 아플 때 계단 뛰어내려갈 수 있느냐. 머리가 울려서 못 뛰어내려가요. 막 이러면은 편두통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네. 이제 소리에 민감해지고 이제 뭐 빛에 민감해진다. 움직임에 더 심해진다. 그다음에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너무 심하다. 메스꺼리고 구역이 같이 동반된다는 거는 긴장형 두통이랑 조금 다른 점이긴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편두통은 이렇게 한번 생기면은 이렇게 4단계로 가는데요. 이제 정구기에는 딱 두통은 없지만 두통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환자분 나름대로 다 있습니다. 그렇죠? 개인마다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두통이 오는 걸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있어요. 그런 거. 저는 알아요. 뭐 뭔가 있어요. 뭔가. 네. 약간 이렇게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단계 땡긴다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뭐 하품이 난다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게 두통이 오고 있다는 걸 환자분들이 알죠. 그다음에 이제 조짐기라는 거는 시각 조짐이 생기는 두통이 있는데,
요 시각 조짐이 생기는 사람이 전체 편두통의 한 20%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 조짐이 있는 사람들도 편두통을 겪을 때마다 조짐이 100% 있는 건 아니고 있다 없다 할 수 있기 없다. 때문에 예, 굉장히 특이한 증상이고 다음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통기는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옥신옥신, 매슥매슥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4시간에서 72시간이니까 일단 반나절 이상은 아파야 돼요. 그렇죠? 예. 1시간 아프고 10분 아프고 이거는 편두통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단은 4시간 이상 반나절 하루에서 3일. 보통 뭐 오전이면 오전 내내 아프거나 그렇죠. 내내 아프고 내내 예. 약 없으면 약을 먹지 않으면 끝나지 않고 그렇죠. 뭐 이렇게 환자분들이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이렇게 아프고 넘어가도 이게 이제 후국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진이 다 빠지는 거예요. 피곤하고 뭐 힘들고 그래서 내 체력까지 올라오는 데는 또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그래서 한 며칠이 고생스러운 편두통 제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편두통 환자의 20% 정도 환자가 경험하는 시각조짐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제일 많이 보는 거는 이런 부분 시야가 이제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하얗게 안 보이는 사람도 있고 까맣게 안 보이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자리에 지그재그 선이 보이기도 하고 아지랭이 같이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성각 모양처럼 이렇게 성각 모양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점점 이렇게 커져서 이만큼 커질 때까지 이제 시간이 한 몇 분 정도 소요가 되잖아요. 뭐 한 2-30분 정도 이렇게 지나면 이게 이제 서서히 줄어들면서 두통으로 넘어가는. 예. 한번 경험하면 환자분들이 조금 무섭죠. 뭐 눈에 뭔가 문제가 그렇죠. 있는 건가. 맞아요. 예. 제가 경험한 환자, 제가 딱 기억하는 환자 중에 한 분은 수능을 볼 때 요 시각조짐이 생겨가지고요. 재수하셨습니다. 네. 근데 그 재수하면서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음에 할 때. 맞아요. 한 20분이 이게 안 보이니까. 뭐 시험 못 보죠. 시간 1분 1분이 소중한데. 맞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좀 특이한 증상을 동반하는 편두통도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편두가 아픈 건 아니고 양쪽이 아플 수도 있고 뭐 번갈아 가서 아플 수도 있고 뭐 정수리 아플 수도 있고 이건 딱 정해진 거는 아니다. 그렇죠? 편두통이 왜 생깁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환자분한테는 저는 이렇게 설명드려요. 태어나기를 뇌를 싸고 있는 혈관, 뇌 주변에 있는 신경이 그냥 예민하게 타고난 거다. 체질이다. 네,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유전이라 그래서 부모한테 받는 경우는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뭐 부모한테 받는 사람들도 많긴 하죠. 하지만 뭐 대를 건널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게 나한테 생길 수도 있고 어쨌든 환자분이 편두통을 가지고 있는 거는 유전적인 태어날 때 결정돼서 태어난 그런 소양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네. 성격이 예민하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예민하다는 걸 조금 잘못 이해하시면 또 성격이 예민하다는 건 아닌데 이제 자극에 쉽게 흥분이 되고 그렇죠. 이제 편두통을 일으키는 물질이 나오고 이제 통증 회로가 쉽게 켜지는 그런 것들은 이제 타고났다고 생각을 해야죠. 이게 이제 그건데요. 이제 유발 요인, 편두통을 유발시키는 요인에 노출이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잠을 못 잤다. 여성 같은 경우는 생리, 뭐 이런 유발 요인에 노출이 되면 뇌하고 뇌를 싸고 있는 뇌막에 위치한 혈관, 신경 이런 것들이 이제 자극을 받으면 그 신경에서 그 통증을 유발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옵니다. 요즘에는 요 물질을 타겟해서 나오는 치료제가 있죠. 그렇죠. 표적 치료제. 그 물질만 타겟하는 이제 그런 물질이 나오면 이게 중추로 뇌로 연결되는 통증 회로가 딱 스위치가 탁탁탁 켜지면서 이제 쫙 통증 회로가 전달이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환자분은 이제 두통이 한 하루 이틀 이렇게 아프고 넘어가는 요 하나의 사이클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넘어가기 전에 미리미리 이렇게 조치를 해주면 금방 끝나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뇌에서 처음에 초기에 환자분이 이제 요 뇌막에 있는 혈관이나 신경이 자극될 때 아주 많이 아프진 않아도 환자분은 알긴 알죠. 그렇죠. 그때
저거를 딱 스탑시키는 약을 드시면 하루 이틀 막 날아가는 거를 싹 이렇게 넘길 수 있죠. 몇 시간 내로. 몇 시간 내로 일상생활에 복귀시키고 네. 그런 편두통 약이 따로 있습니다. 진통제를 드시는 게 아니에요. 예. 편두통 유발인자는 저희가 이제 환자분한테 교육을 합니다. 편두통을 일으키는 유발인자 이런 것 때문에 편두통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나랑 관련 있는 유발인자를 잘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네. 이거를 찾기 위해서 일기를 열심히 써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저희가 편두통을 유발하는 인자 유명한 것들 저희가 환자분한테 교육시켜 드리면 이제 두통 일기를 써가면서 나랑 관계 있는 것들이 뭔지 이제 찾아보는 거죠. 수면 패턴이 변할 때 내가 너무 조금 잔다거나 너무 많이 잔다거나 그렇죠? 네. 뭐 낮잠을 잔다거나 일정하지 않은 수면 습관이 예. 되게 나쁜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환자분한테 많이 주무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하죠. 그렇죠. 그렇죠. 규칙적으로 주무세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스트레스, 뭐 햇빛 받아서 생기는 거, 월경 배란기, 또 음식도 있고요. 굶는 것도 굉장히 유명한 유발인자죠. 네. 다이어트 하면서 두통 있어서 오시는 그렇죠. 분들 좀 많으시죠. 있죠. 네, 맞아요. 네. 하루 1인 1식 이렇게 하면서 막 금식을 아예 하루 요새는 뭐 24시간 금식도 막 맞아요, 이러니까. 맞아요. 그렇게 하면서 네. 환자분들 많이 네, 오시죠. 두통 그다음에 유발 음식은 뭐 초콜릿, 치즈, 그렇죠? 뭐 피클류도 그렇고 소세지도 그렇고 뭐 와인 제일 유명하죠. 그렇죠. 와인, 적포도주. 적포도주, 네, 네. 막걸리도 좀 그렇고, 네. 그죠? 막걸리 참 좋아하는데 맞아요. 머리가 네. 아파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 환자분들이 매일 아픈 게 아니라 이제 유발인자가 들어올 때 두통이 나오는 건데 지금 저 그림을 보시면 유발인자 하나로 딱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역치가 있어요. 역치. 역치는 내 체력이랑도 관계가 있고 환경인자랑도 관계가 있고 이 역치가 이렇게 내려오면 조그만한 유발인자가 들어와도 쉽게 두통으로 그렇죠. 넘어가죠. 네. 역치가 높으면 웬만큼 유발인자가 쌓여도 두통으로 그렇죠. 넘어가는 괜찮고. 게 좀 괜찮죠. 그래서 뭐 낮잠을 자더라도 머리가 아플 때도 있고 안 아플 때도 있고 내가 피곤한 상황에서는 굶어도 아프고 많이 먹어도 아프고 그렇죠. 많이 자도 아프고 조금 자도 아프고 그래서 역치의 개념으로 내가 체력을 조금 조절해야 된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약인데요. 환자분들은 머리가 아플 때 약을 드신다고는 하지만 지금 제가 환자분 약을 제가 이렇게 하나 캡처한 게 있어요. 네. 매일 이만큼 드십니다. 많이 매일. 드시네요. 네. 예, 매일 이거 없으면 생활을 못 한다고 하시는데 사실 저 약 때문에 두통이 더 생길 수도 있거든요. 치료는 저 약을 끊어야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잘 이해 못하신 것 같아요. 끊으면 좋아진다는 그거를.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나는 두통 때문에 먹었다 그쵸, 이렇게 네, 얘기하죠. 예. 그래서 약 때문에 생기는 두통도 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얘기 드리는 거는 잦은 두통을 가만히 두면 이게 역치가 계속 내려오면서 만성 두통으로 넘어간다. 네. 조그만한 유발에도 쉽게 두통이 생기면서 두통이 끝나기 전에 또 두통이 생기고 하다 보면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계속 머리가 그렇죠. 아픈 거죠. 매일 그렇죠. 아픈 거죠. 예. 이제 이런 거를 만성 두통이라고 하는데 만성 두통으로 변형이 되면 치료도 어렵기 때문에 네. 조금 미리 치료하는 게 사실 훨씬 더 좋다. 중요하죠. 예,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3월 21일이 군발두통의 네. 날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메인이. 맞아요, 그쵸? 맞아요. 군발두통을 네. 또 조금 설명드리면은요. 군발두통은 굉장히 특이한 두통입니다. 이름이 군발이잖아요. 이 한 번 생기면 으다다다다다다다 생겨서 한 번 끝나면은 또 한동안 괜찮죠. 또 뭐 아무렇지 않죠. 아무렇지 않죠. 지내시죠. 예. 이게 몇 달이 될 수도 있고 1년, 2년 잘 지내다가 또 생기면 으다다다다다다다 또 생기죠. 그 표현이 맞으신 것 같아요. 그죠? 거의 매일 같이 매일 오니까. 맞아요. 네. 예. 뭐 매일 하루에 한 번, 하루에 두 번, 뭐 이틀에 한 번 이렇게 하면서 보통 우리나라 환자의 군발기 평균이 한 2달에서 2달 반 정도 된다고 하니까 두 달을 이렇게 매일 하루에 한두 번씩 아픈 거죠. 네. 아까 편두통을 뭐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편두통이랑 차이가 있다면 일단 군발두통은 여기 아팠다 저기 아팠다 하지 않습니다. 한쪽만 한쪽만. 줄창 한쪽만. 그렇죠.
한 달 내내 한 달 내내 그쪽만.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네, 예. 네. 내년에 아파도 그쪽이 아플 가능성이 많죠. 높죠. 네. 네, 항상 그쪽만. 예. 완전히 100% 한쪽 아픈 두통이고요.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저희가 보통 길어야 3시간, 보통 한두 시간에 끝나는 두통이고요. 네. 그다음에 강도가 너무너무 심합니다. 그렇죠? 예.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통증 중에 가장 1등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너무 심하니까 이렇게 한 달, 2달 아프면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그쵸. 이런 생각을 한다 그래서 별명이 자살두통이라는 두통 별명을 가지고 있고. 되게 무서운 이름인데 이게 잘 어떻게 보면 환자를 잘 설명하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설명하면 환자분들이 다 많이 그렇죠. 공감하시죠. 공감하시죠. 네, 맞아요. 네. 그게 마음이 좀 아파요. 맞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한 번 아플 때마다 비슷한 시간대. 어제도 저녁에 아팠으면 오늘도 저녁에. 그렇죠? 딱 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시간대에 생기는 거. 그다음에 군발기도 비슷한 계절에 생기는 거. 그렇죠? 네. 이게 이제 굉장히 특징적이고요. 그래서 이제 별명이 알람두통이라고 얘기를 하고 흡연자가 많습니다. 흡연자. 그렇죠. 담배랑 관계가 있죠. 그쵸, 맞아요. 남자분들도 많으시죠. 네, 맞아요. 80%가 흡연자. 요즘에는 여성 환자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데 그것도 여성 흡연이랑 관계가 그쵸. 있다라는 네. 얘기도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술에 굉장히 강한 유발을 하기 때문에 군발기가 시작을 하면 이제 술을 못 먹게 되죠. 자동으로 금주가 건강을 챙기게 되는. 네, 맞아요. 네, 네. 예, 그렇게 되는 두통입니다. 네. 근데 군발 두통은 저희가 편두통하고 다르게 MRI 검사가 꼭 필요한 두통이고 치료가 편두통이랑 완전 다릅니다. 예,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하고 군발에 맞는 두통 약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얼마든지 저희가 군발기를 줄여드릴 수 있고 군발기에 덜 고생하면서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네. 빨리 시작하면은 병원에 오셔서 진료를 받으셔야 최대한 빨리 단축시킬 맞아요. 수 있으니까 맞아요. 오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저는 군발두통 환자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저희가 군발두통 환자예요 그러면은 예약이 안 되어 있는 환자도 미리 봐주시죠. 그렇죠. 저희도 맞아요. 받아드려야죠. 네네네네. 힘드신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1차 치금두통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흔한 두통입니다. 예, 병원에 오시는 두통의 거의 3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환자는 이제 대부분의 이제 후두부, 옆에 다 생길 수는 있지만 굉장히 짧게 바늘로 쿡 찌르는 두통. 네. 손이 이렇게 할 정도로. 맞아요. 그렇죠. 네. 네. 이 환자분들이 설명하면 제가 한번 흉내를 내죠. 이렇게 그렇죠. 아파요? 그럼 이렇게 물어. 바로 맞다고 하시죠. 맞아요. 네, 맞아요. 막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진료 볼 때도 한번 딱 오면은 그렇죠. 진단 내리는 바로 거죠. 아시죠. 맞아요. 예. 근데 그렇게 심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약 조금만 써주면은 며칠 내에 저희가 잡아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 두통은 아닙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네. 질문 한 몇 개만 네, 받아보고. 네. 벌써 시간이 많이 그러네요. 잘 네. 들었습니다, 회장님. 한번 회장님이 좀 질문을 좀 골라 주시겠어요? 네. 이미그란을 먹으면 효과는 좋은데 너무 비싸다. 같은 효과가 있는 다른 싼 약이 없나요? 이쪽 계열 약이 다 비싸긴 맞아요. 합니다. 다 그렇죠? 비쌉니다. 그리고 요즘에 들어오는 신약들은 사실 이미그란보다 더 비싼 약들도 맞아요. 많아요. 네. 예. 그래서 이게 그나마 싼 약일 수도 맞아요. 있습니다. 편두통 네, 약 네. 중에 이미그란이 조금 싼 비용적으로는 아주 비싼 약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네. 또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진단 검사가 뭐 있는지를 편두통을 진단할 수 있는 검사 여쭤보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안타깝게도 이렇게 뭔가 표적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있으면 편두통이다 이럴 네. 만한 어떤 검사로 볼 수 있는 거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네. 예. 저희가 이제 그 병력 청취를 해서 저희가 진단을 내리는 거고요. 뇌혈류 검사가 뭐 도움이 된다는 소리는 있지만 뇌혈류 검사를 가지고 편두통을 확진할 수 있는 검사 툴은 아니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죠. 이제 뭐 뇌혈류가 좀 빨라져 있으면 맞아요. 조금 뭐 두통이 의심할 좀, 수 있죠. 그리고 그 뭐 정도. 조금 또 속도가 좀 좋아지면 좀 좋아지고 뭐 이런 네, 거를 그런 평가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이게 확진하는 그 툴은 툴은 아직까지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검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박성혜 님은 마이그레인을 뭐 오랫동안 앓고 있는데 시작하면 눈이 빠질 것 같으면 구토를 전형적이시네요. 전형적인 편두통이십니다. 네. 네. 이 편두통 저희가 편두통 특이약물을 쓰면은 정말 잘 조절해 드릴 수 있거든요. 특별한 약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네.
있으니까 편두통 그냥 뭐 약국에서 그냥 살 수 있는 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경과 선생님을 찾아가시면 아마 좋은 약을 선택해 주실 겁니다. 병원에 오십시오. 맞아요, 네. 맞아요. 예, 많이 도와드릴 네. 수 있습니다. 네. 예, 또 시간이 한번 마지- 하나만 네, 더 마지막으로 할까요? 할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또 조금만 더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 요 섬섬옥수님 하나 저 말씀. 네네네네. 띵암도 다 두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렇게 심각한 띵암인가요? 이게 띵암이 심각한 네. 비표하신 거. 띵함도 네. 두통의 범주에 네, 속하죠. 잔두통이라고 하는데 머리가 맑지 않거나 맞아요. 이제 좀 이게 무겁다? 네, 네. 다양하게 올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머리가 뭔가 불편한 게 생겨 있으면 두통이라고 생각하시고 오셔도 됩니다. 네, 맞아요. 네. 예. 꼭 통증이 아니어도 머리에 조금 두중감이라고 그러죠. 그쵸. 머리가 무겁다, 묵직하다. 뭐, 묵직하다, 네, 뭐 네. 띵하다 이런 것도 다 두통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이 이제 다 됐네요. 질문을 많이 네. 하셨는데 저희가 또 설명드리고 싶은 게 많아서 네. 좀 안배를 좀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네네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저희 두통학회 부회장님 같이 이렇게 저희가 좀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많은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상 그러면 네네. 마치도록 할까요? 네. 뭐 다음에 또 군발두통이랑 또 네, 프로그램이 뭐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한 시간 네, 또 또 바로 정확하게, 연결되니까. 예. 네. 뭐 들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